네, 오늘 시장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도 10시의 남자 제인시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정말 강합니다. 이 상승 탄력의 원동력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차트적인 분석은 지금 네. 의미가 없잖아요. 트럼프 그러니까요. 대통령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또 저러는 거 봐라. 저 양치기 할배 저거 또 이제 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죠? 수요일 날까지 협상 안 되면은 뭐 다 부숴버리겠다 이러더니 그러니까요. 또 어제 저녁에는 목요일 날 아침까지 또 바뀌었잖아요. 네.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거에서 약간 시장은 안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이러한 변화에 되게 두려워했을 텐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보니까 이거 뭐 전쟁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또 말 네. 바뀌겠지 뭐. 뭐 앞으로 더 심해질 일은 없을 거야. 뭐 심해진다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풀어서 남겨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심해져도 전쟁이 길어지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건 되려 기회야.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되려 오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심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평가해 보면은 왜 이렇게 오르지? 라고 하면 근거가 명확한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뭐 사실 엄청난 호재가 등장을 했다, 산업 이슈가 등장을 했다던가, 진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났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네, 없기는 네. 하잖아요. 그냥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설령 전쟁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네. 뭐 잔순 눌림일 뿐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이러한 투자 심리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 심리보다는 관망 심리 정도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단단한 상승, 견고한 상승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지금 시장은 어차피 또 휴전 연장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부 세력들이 문제네. 그럼 이란의 군부 세력들을 부숴버리겠어. 이러면서 또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라고 했을 때 네. 시장은 지금 전쟁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심화될 거라고 생각은 아예 지금 배제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올라간 상승이 과연 강하게 버틸 수 있을까? 오히려 툭 건드렸을 때 모래성 무너지듯 무너지는 거 아닐까? 여기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 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장이 열리고 있을 때 나온다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투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이슈들은 국내 증시가 열리기 전에 나오는 이슈들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그냥 매매 그냥 풀매수 다 해놨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그냥 공격하기로 했다. 지금 이란 보니까 군부 세력하고 이제 그 기존 바뀌는 정권들하고 약간 지금 정치권 서로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군부를 확실하게 박살내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했다. 그럼 다음 날 국내 증시는 뭐 시초가의 보합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떨어지지 않겠죠. 순간적으로 개파락 이런 예상치 못한 투매성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참여를 할 때는 즐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한 현금 정도는 일부 확보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나 섹터들 보면은 사실 막 여러 가지 산업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최근에 눌렸던 종목군들, 약했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산업 이슈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속빈강정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산업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 하나하나 파보고 나면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 시장은 좋을 것 같고 뭔가 더 빠질 것 같진 않은데 뭐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많이 떨어진 종목들 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섹터들이 선택돼서 거기에 그냥 약간 억지 이슈가 만들어진 느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할 때는 와 이거 진짜 잘 올라간다 부럽다 와 이거 지금 따라잡아야 되나 왠지 앞으로 시장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전쟁 끝나면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섣부르게 산업 이슈를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였죠? 지금 할 거면 딱 2개 섹터만 하라 그랬어요. 네. 뭐였을까요? 코스피 쪽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렇죠. 제가 이 얘기는 이 방송을 챙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전부터 계속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뉴스 보고 사지 말고 반도체 2차 전지만 매매하세요라고 하는 건 걔네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굉장히 강한데 맞아요. 얘네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어차피 메인이 되는 산업 이슈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 이슈로 시장이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시장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말, 전쟁 이런 시장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기
하기 때문에 산업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메인 섹터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시장 지수 따라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메인 섹터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반도체 2차 전지 얘네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제가 물려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건 얘네들 사서 만약에 시장이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빠질 거예요. 걔네들도 무조건 빠지죠. 하지만 오늘 시장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 지수 1% 오를 때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막 3% 5%도 올라요. 이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는 시장 지수보다 덜 빠지기도 하고 시장 지수 빠지면 거의 확정적으로 빠지기는 하지만 반대로 시장 지수 상승할 때는 시장 지수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시장 지수보다 더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산업 이슈 보면서 막 이것저것 예전부터 매매를 했다고 치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점까지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계좌는 다 회복됐을까요?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네요. 아니, 궁금해서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사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시장 지수가 밑으로 떨어졌다 다시 시장 지수가 원위치가 돼도 내 종목은 그만큼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명확한 산업 이슈가 존재를 하면 그쪽 산업군만 뜯고 파고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지만 네. 지금은 산업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중요한 시장 이슈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 지수를 강하게 추종하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뭐 원전 관련주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건설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많고 좋아 보이는 섹터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갑작스러운 투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까지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그 갑작스러운 투매 이후 반등이 나올 때 제일 먼저 누가 올라갈 거냐라고 하면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물려도 이쪽에 물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까 고민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 이슈들 여러 가지 뉴스 보고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냥 반도체 2차 전지 중에 이거 좀 느낌 오는데 차라리 이렇게 종목 고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지지선 정도만 좀 간단히 체크를 해드리면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일매일 이 정도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문제 없어요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라인이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6,200선 정도, 6,200선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고점을 계속 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가 6,200선 아래로 한 2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코스피가 6,170포인트 이렇게 한 2-3시간 지속이 됐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코스피는 5,800선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에서 손 떼고 보합권, 수익권 이런 것들 조금씩 더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차피 고점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보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지지선 바꿔가면서 대응하는 거. 기준을 잡고 보셔야 돼요. 그냥 앞으로 좋을 거야 이런 말만 듣고 매매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 포인트 체크하시고 어떤 섹터 매매하면 좋은지 알려드렸으니까 그쪽으로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네,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상승 랠리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지지 라인도 체크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의 선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사고 있는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LG 엔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략주였습니다. 오늘장 8%가 넘게 강하게 탄력 받아주고 있는 엔솔이 1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 삼성그룹주들도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7% 내외의 빨간불 보여지고 있고요. RG노믹스 가남 임상에서 서프라이즈 수준의 중간 데이터 공개했습니다. 다만 어제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장은 7%가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2%가량의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재건주들도 올라주고 있죠. HD건설기계 3%가량 상승이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도 8% 넘는 강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LG엔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략주였습니다. 4월 7일 날 공략을 했었고 지금 18%가 넘게 수익 중에 있습니다. LG엔솔도 목표가 훌쩍 넘은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네. 세 개를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3D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아까 채팅 치시는 분들 보니까 이미 수익이 한 60%에서 70% 가까이 되시는 분들 어마어마합니다.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더 가니까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3D를 못 사셨던 분들이 네. 이제 3D 지금 따라잡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라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널널한 수익권이죠. 그것까지 못 샀으면 LG엔솔이라도 사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그럼 이제 얘네들 오늘 좀 과하게 올라가는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얘네 오늘 이 정도까지 올라갈 그러게요. 이유는 없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얘네들의 고점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네. LG 엔솔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얘 같은 경우는 삼각 수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로 가다가 이 삼각 수렴이 이 상단 여기 돌파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기 돌파하면 수렴의 끝자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볼벤 상단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한 번 눌리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현 고점보다 충분히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엔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봉상 볼벤 상단 일단은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45만 3천 원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금 기존에 제가 말한 대로 잡아준 대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파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50만 원 정도 선까지 한 49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상향하시고 만약에 해당 종목이 45만 한 5천 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네. 그때 가서 가지고 있는 거에 일부는 파셔서 수익을 챙겨 놓으세요. 더 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더 고점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해당 종목이 45만 5천 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43만 원 정도 선까지 눌렸다 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럼 45만 5천 원 이탈했을 때 일부 팔아서 43만 원 아래에서 판수량 그대로 다시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전에부터 기둥이 되는 종목이 계좌에 네네.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종목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기 시작하면은 상승장에 왔을 때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거리면 나중에 살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이 있는데 안 좋은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 SDI를 안 팔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걔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얘를 팔고 안 좋은 종목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삼성 SDI를 계속 끌고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하세요. 45만 5천 원을 종가로 이탈하면 갖고 있는 수량의 일부는 익절하고 43만 원에서 재매수. 그러면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43만 원 정도 만약에 눌림을 주면 그때는 따라잡아도 되는구나. 자, 그리고 45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가는 한 49만 5천 원 잡아드릴 테니까 이 49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면 일전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전 전고점 부근에서 물렸던 사람들 매도세 때문에 밀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49만 원에서 49만 5천 원 요 사이 구간 오면은 그때는 일부 비중을 줄이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18%가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신규 진입 관점에서의 전략도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실시간 팔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죠. 매도 상위 10가지 종목들은 네,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주는 와중에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20만 닉스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상승폭 더욱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0%까지 올라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6% 이상의 강세입니다. 이와 함께 원전주도 괜찮죠. 두빌이 3%가량 오르면서 신고가 기록 중이고요. 오늘장 한중 NCS도 정말 상승 탄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20% 넘게 올라주고 있죠. 지금 ESS 매출이 삼성의 SDI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모멘텀도 함께 받아가고 있는 한중 NCS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테슬라의 태양광 장비 투자 확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20% 넘게 강하게 시세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들 잘 갑니다. DLENC가 3%가량의 상승 그리고 SK텔레콤도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2%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짚어주셨고요. 이게 이제 상단 추세 뚫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상단 추세 뚫고 좀 안착했다라고 봐도 되는 구간일까요? 아니요, 추세 상단에 아직 안 뚫었어요? 근접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좀 기억해야죠. 뿌듯합니다. 예. 네.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모아낸 회사인가요? 뭐 이런 설명 여러분들한테 안 해드려도 네네. 상관없겠죠. 결국에는 원전이고 그럼 원전은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일까요?라고 한다면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이거 국제유가 변동성 보니까 이거 못 해먹겠나. 이거 호르무즈만 잠갔다 하면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 이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좀 낮춰야겠다. 안 되겠다. 대체에너지 필요해. 결국 이 대체에너지로서의 원전의 매력. 근데 이게 대체에너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데이터 센터 짓고 뭐 피지컬 AI 막 로봇들 시장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저 전기 먹는 하마들의 어떻게 전기 밥을 만들까라고 한다면 원전은 어쩔 수 없겠구나. 이런 양각을 다 잡고 있는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가 계속 힘이 빠지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전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섹터예요. 아마 꾸준히 우상향, 야금야금 우상향 한다던가 최소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함에 있어서 대응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것 좀 캡처해 두세요라고 맨날 말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게 일봉 차트일까요? 주봉 차트일까요? 주봉이었을까요? 오, 이것도 기억하시네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예. 지금 그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진짜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켜놓고 이거 그냥 캡처해놓고 여기 안에서 매매하시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그냥 얘는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추세선 상단과 추세선 하단을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추세선 상단 상단이네요. 부근까지 와 있는 거예요. 뭐 딱 추세선 상단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정확히 추세선 상단이라고 한다면 한 12만 원, 11만 9천 원, 8천 원, 뭐 대충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왔으니까 저 거기까지 딱 봐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도 한 5천 원, 6천 원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 못 뚫으면 다시 또 어디까지 간다? 한 1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더 먹으면 한 5, 6천 원 먹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밀리면 14,000원 정도 현가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럼 현 구간에서 내가 오기를 쓰면서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일부라도 좀 팔아볼까라고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죠. 일부라도 좀 네. 팔아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 팔았는데 정말 11만 9천 원, 12만 원 가면 거기서 또 일부 팔고 그리고 다시 밀린다? 이거 캡처해 두셨으면 이 추세선 상단 만났을 때 다시 또 일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하면 되게 쉬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다들 막 두산에너빌리티 막 되게 이슈들 끌어가서 붙이면서 SMR 이슈가 있는데 체스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막 그리고 차트가 일봉 차트가 막 이게 뭐 세력이 이탈한 거 아닐까요? 뭐 등등등 막 많은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올 1월부터 하고 있는데 네. 1월부터 이 차트만 capture 놓고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만약에 12만 원을 돌파해서 금요일 종가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주봉상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올 1월과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올 상반기의 흐름, 좀 트렌드가 뭐였죠? 추세선 상단 돌파한 종목들은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약간 광란의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2만 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마찬가지로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신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돌파 이후 추격 매수할 자신이 없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추세선 캡처해 놓고 추세선 중단 아래로 분할 매수하시고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게 쉬운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항상 짚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추세 자체는 상승이지만 그 상단 부근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두 빌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주간으로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SK하이닉스가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지만 주간으로는 순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조금은 주춤합니다. 올릭스가 4% 넘게 밀리는 와중에요. 그리고 한컴 위드 같은 경우에 어제장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버프로 일본 기업의 다채널 광 파워미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상승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종목들 대부분 음봉 그리고 있네요. LS 일렉트릭과 함께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GST까지 오늘은 음봉 그리고 있고요. 달바글로벌도 최근에 단기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17만 원 선 돌파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은 전략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되게 뜨문뜨문 잘 기억하시는데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14만 원부터 17만 원 정도 선까지의 박스권 종목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일단 현대건설이 최근에 왜 잘 움직였는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러시아가 아니라 네. 이란 쪽 재건에 대한 중동 쪽 재건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원전에 대한 이슈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좀 주목받고 잘 움직였습니다. 자, 현대건설의 재료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동에 대한 휴전이라던가 이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원전하고 붙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다른 작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최근에 더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좋은 종목은 현대건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해당 종목은 14만 원부터 한 17만 원 정도 선까지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슈팅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고 네. 이 자리 돌파하고 슈팅이 나왔어요. 자, 그럼 박스권 상단을 일단은 돌파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급격한 상승에 얼만큼 조정 준다 그랬죠? 절반이요? 자, 그럼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 교과서적으로 조정 준 거예요. 자,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 조정 줬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자리가 과거 박스권 상단 17만 원 라인이거든요. 이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새로운 지지 라인이 돼서 이 자리를 이탈 안 하고 이 위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 종목이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신규 진입을 해도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탈하면 다시 과거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14만 5천 원 정도까지, 14만 원까지. 그러면 너무 많이 밀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럼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서 한번 사고요.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뭐 200만 원을 샀어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서 200만 원을 사고 이 중간에서 200만 원을 사요. 그러니까 총 내가 3분할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설령 이 자리에서 그냥 갔어요. 그럼 내가 200만 원 산 것만 가지고 수익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박스권 하단까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박스권 상단, 중단, 하단에서 총 3번을 잡았기 때문에 내 평단은 박스권 중단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수익 보고 나오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고를 때 그냥 단순히 이슈만 보고 좋겠지 이게 아니라 얘가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전략을 잡고 접근하시면 사실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전략만 잘 잡고 들어가면 대부분 다 수익 볼 수 있거든요. 현대건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잡아준 대로 현 구간하고 여기서 이탈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까지 그러니까 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시면 사실 수익 보고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 네. 현대건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박스권 전략 잘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5거래 연속 매도세 나오는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까지 그룹주들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 지금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장도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8% 넘는 강세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반등 중입니다. 54만 원 터치하기도 했고요. 리가캠바이오 최근 우상향 나왔었죠. 오늘은 1%대 약세입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투자, 스페이스X 기대감으로 어제장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세 그리고 있고요. 전선주들도 최근에 단기 급등 나왔었죠. 오늘 대한전선은 3% 내외의 상승세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 공략주였습니다. 좀 많이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1월부터 사고팔고를 좀 많이 했던 종목이고요. 그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수익률이 한 80% 되나요? 지금 오늘장 60만 원 돌파했고요. 수익률 100% 넘겼네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팔기가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살 거면 2차 전지랑 반도체만 보라니까요 라고 맞아요. 말을 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가려면 어차피 얘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팔고 다른 2차 전지를 사자니 네. 대장 팔고 내가 왜 쫄따구를 사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붙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네네. 부담스러울 수 그쵸. 있거든요. 이걸 왜 여기서 잡아? 하지만 사실 이 방송 챙겨보시고 하셨던 분들 제가 주기적으로 진짜 삼성 SDI 그냥 지금 물리라니까요. 맞아요, 지금 물리라고요. 맞아요. 막 계속 지금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더 간다고 말 안 써요. 그냥 지금 물리라고 했지. 그럼 지금 그냥 그때 물렸어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신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그쵸. 그러면 사실 신규 진입하는 분들, 이제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어디서 팔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뭐 70만 원 가나요? 75만 원 가요? 이게 아니라 새로운 지지선을 설정하고 그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 월봉, 이것도 어젠가? 엊그제 그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월봉 안에서 움직였고 지금 이 월봉 자리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얘는 원래 강력한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던 자리가 55만 원 라인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자리를 한 번에 뚫기가 되게 힘든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힘들게 뚫은 자리는 어떻게 된다?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SDI를 투자 중인 분들은 일단은 목표가 어디서 팔지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기서부터는 자기 그릇대로 가는 거고 55만 원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55만 원 이탈했을 때는 그때 가서 비중을 줄이고 아래 구간에서 재공략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 SDI를 어떻게든 신규 진입 따라붙어야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 거면 현가부터 55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55만 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 축소하시고 아래 구간 61선인 48만 원 전에서 재매수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은 제가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방에서도 계속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우측 상단인가요? 네, 그쪽 보시면은 QR 찍고 오시면은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들은 장중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많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뭐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뭐 에코프로 BM, 뭐
뭐 다른 2차 전지 기타 등등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QR코드 찍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의 SDI 지금 60만 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112% 넘겼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인증 댓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삼성 SDI 전략 만들어 드린 만큼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공략주에 대한 리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우스 4월 1일 날 공략을 했었고요. 지금 10% 넘는 수익, 어제 목표가를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해볼까요? 16,500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되게 소심한 목표가라 그랬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종종 얘는 진짜 소심한 목표가예요. 거기서 맞아요. 답하지 말아요 하는 네. 것들. 예, 소심한 목표가를 어제 찍은 거라서 사실 답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코스닥 지수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시장에 아주 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코스닥 쪽이 그래서 지금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코스닥 쪽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약세 속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거나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형의 섹터의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하면 대형 섹터 떠오르는 거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새롭게 떠올랐던 섹터 뭘까요? 바이오? 로봇. 아, 2차 전지 반도체된다. 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로봇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럼 로봇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은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로봇의 격태발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목표가 약간 적정 목표가는 17,800원 정도니까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17,8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잡으시고 단 신규 진입할 거면은 아무래도 남들보다 위에서 잡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15,000원 정도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우스 목표가 도달한 만큼 신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15,000대 그리고 17,800원을 2차 목표가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지금 인증 댓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에 대한 비결 알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아래 QR코드 찍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홍보할 시간이 없는데 사실 홍보도 잘 안 하기도 하죠. 맞아요. 어차피 방송 내용 앞에서부터 쭉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얘 잘한다 느낌 오실 거고 네. 수익률 자랑 안 해도 유튜브 채팅창만 봐도 다들 저렇게 환호하고 계신 거 보면은 뭐 네. 말 안 하고 자랑 안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아래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의 주식 인사이트와 비결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타고 들어가시면요. 매일매일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상의 1%는 지금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